아,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루디 대표 김홍록입니다. 저희는 해시라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시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구조화하고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오프라인의 경험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네. 아, 이거 안 켜졌어요? 예.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시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더 입에 갖다 대요. 네네. 지금 한 가지 역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이제는 온라인 세상을 넘어 SNS와 쇼츠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AI가 만든 컨텐츠로 가득 차고 양질의 정보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MZ세대들은 화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수동을 보시면 어떤 브랜드든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가건 간에 일단 팝업부터 열고 봅니다. 얼마 전에 포켓몬 팝업이 아주 난리가 났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MZ세대들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물리적인 경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터랙션이 있는 경험에 대해서 되게 높게 즐겨 합니다. 이게 AI가 복제할 수 없는 가장 유일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강해질수록 오프라인의 가치는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AI 시대의 구조적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순간에 강남역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퇴근 시간이라 지금 퇴근 인파가 엄청 몰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오프라인 세계는 아직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당장 자율주행이 현실화되고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휴머노이드 같은 것도 출시돼서 현실 세계로 나오는데 이런 디바이스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오프라인 세계가 디지털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이태원 참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본격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전 119에는 87건의 신고, 112에는 11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는 있었는데 종합적인 판단이 없어 골드타임 4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CCTV도 있었고 신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이 따로 놀고 있었고 압사 직전에 사고 인파라는 하나의 상황으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희는 시멘틱 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감지는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당장 300명이 모여있다는 거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축제인지 아니면 시위 때문에 모여있는지 아니면 사고 직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참사를 보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일상생활로 가져와 보면 금요일 7시 만약 김철수 씨가 홍대로 약속을 갑니다. 근데 도착해보니 길은 막혀있고 진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쳐도 검색 결과가 안 나와요. 하지만 저희 해시를 키면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5분 전에 정전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다. 가야 할지 돌아가야 될지 다른 데로 갈지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곧 오프라인 경험과 직결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의 이유를 알 수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곧 돈이 됩니다. 유도인구 데이터로는 모였는지는 알 수 있었지만 왜 모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 가기 전 이러한 정보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당장 내비게이션에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는 모두에게 같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나의 지금 여기를 찾아줍니다. 만약에 김철수 씨가 K-팝의 팬이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K-팝 관련 이벤트들을 띄워주고 만약에 팝업을 좋아한다면 팝업 스토어 관련된 게 실시간으로 앱에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치를 검색하던 시대에서 나의 지금 여기를 검색하는 시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저희는 리얼월드 콘텍스트 모델입니다. 줄여서 리얼월드 모델이라 칭하겠습니다. 구글은 인터넷에 흩어진 웹사이트들을 크롤링해서 인덱싱하였습니다. 온라인 세계를 구조화한 거죠.
저희는 오프라인을 구조화하려 합니다. 웹사이트 대신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로우 데이터들을 자연어로 합성하고 임베딩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리얼월드 모델입니다. 구글이 온라인 세계를 검색 가능하게 했다면 저희는 오프라인 세계를 검색 가능하게 합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총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1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로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로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저희는 주로 앱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데이터나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 데이터 그리고 공공 데이터들을 주로 수집을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레이어 2에서 하나의 자연어 문서 형태로 합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합성된 문서는 레이어 3에서 임베딩이라는 과정을 거쳐 임베딩을 통해 하나의 상황 벡터로 생성되게 됩니다. 상황 벡터로 생성이 되면 그 벡터 자체가 검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어 4에서 이 검색 가능한 상황을 다른 이제 회사들이 검색할 수 있게 API나 MCP 형태로다가 제공을 해줍니다. 핵심은 레이어 2입니다. 어떤 형태의 로우 데이터든 자연어로 변환되는 순간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타게 됩니다. 이 구조를 BLT의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시 앱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해시는 리얼월드 모델의 시연입니다. 사용자와 오프라인 경험을 잇는 인터페이스이자 이 데이터 플라이를 돌릴 핵심 프로덕트입니다. 해시는 5가지의 핵심 경험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 4가지 핵심 경험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열면 내 주변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한눈에 보입니다. 실시간 지도가 리얼월드 모델의 출력 데이터입니다. 둘째로 탐색 탭에서는 내 취향 벡터에 맞는 이벤트를 추천해 줍니다. 스포티파이가 음악을 추천하듯 오프라인 경험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셋째, 이벤트에 들어가면 이벤트 현장에 있는 유저끼리 실시간 채팅이 가능합니다. 이 채팅 데이터가 다시 임베딩의 정확도를 올리고 재임베딩하여 점점 정확도가 올라가는 플라이를 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활동이 나만의 아카이빙 지도로 쌓이게 됩니다. 사용자들한테는 추억이 쌓이고 저희한테는 실생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 리얼월드 모델이 돌아가는 걸 앱에서 한번 살펴보면 앱에서 카메라를 켜고 눈앞에 상황을 찍는 순간 비전 랭귀지 모델이 돌아가면서 그 앞에 상황을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한 결과 이렇게 여기 BTS 콘서트 당일의 상황을 분석하였는데 BTS 콘서트 당일의 보안 검색, 인파 통제 중 이런 키워드 단위로 자연어로다가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뽑아내고 동시에 핸드폰의 GPS 데이터, 아니면 뭐 시간 데이터, 날씨 데이터, 주변에 어떤 로우 데이터들이 다 합쳐져서 리얼월드 모델 레이어 2의 합성을 거치게 되어 하나의 이벤트 벡터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의 이벤트가 다른 사용자가 올린 이벤트가 있었으면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저희가 처음으로 올린 거면 하나의 이벤트 벡터를 새로 생성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한 건 사진 한 장 찍은 게 단데 리얼월드 모델의 전체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플라이휠이 저희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저가 사진을 찍고 채팅을 하고 이벤트에 참여할 때마다 그 모두의 인터랙션 데이터가 저희 리얼월드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핵심은 유저가 이거를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저 입장에선 오늘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으라고 앱을 들어가고 그냥 단지 친구와 아니면 그 이벤트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채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실생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큰 자산이 됩니다. 사용할수록 이 모델은 더 정확해지고 이 플라이휠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이것은 저희의 경쟁력이 됩니다. 결국 이 데이터의 본질은 실시간이라는 겁니다. 오프라인 상황 데이터는 10분만 지나도 의미가 없고 정적 데이터는 한 번 구입하면 끝이지만 실시간 데이터는 매 시간마다 새로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숙박 여행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는 곳에서는 가격 인벤토리의 정보를 알고 싶고 언론사에서는 기자들보다 빠른 현장 데이터를 알고 싶고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그 실시간이 없는 걸 메꾸고 싶어 합니다. 공통점은 고객들이 필요할 때마다 매번 다시 상품을 찾게 되고 그 반복 쿼리가 반복 매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어서 저희의 확장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검색 엔진이라는 하나의 기술 위에 검색, 광고, 추천, 유튜브가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모델은 하나지만 그 위에 수십 개의 서비스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리얼월드 모델도 똑같습니다. 모델은 하나지만 도메인이 다를 뿐입니다. 순서는 분명합니다. B2C로 데이터를 모으고 B2B로 수익화하고 B2G로 회자를 만듭니다. 모델은 하나지만 시장은 셋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해시는 시작일 뿐입니다. 같은 리얼월드 모델 위에 데이터 소스만 바꾸면 순찰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와 같은 모든 도메인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좀 더 성숙해지며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는 레이어가 필요해지는 시대에 그 레이어를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은 해시 앱 출시에 먼저 집중합니다. B2C에서 B2B, B2G까지 한 단계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희의 차별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달리티 비종속. 어떤 센서 데이터든 자연어 변환기 하나에 합류하면 구조적으로 모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도메인 비종속. 같은 모델이 B2C에서 B2B, B2G까지 전부 서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시장이 막히더라도 다른 형태로 피벗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데이터 소멸성. 실시간이 본질이라 고객은 계속 쿼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 쿼리는 곧 반복 매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플라이휠인데요. 구글이 왜 20년간 대체 불가했는지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검색할수록 검색 품질이 올라갔고 그래서 더 많이 쓰고 그게 곧 품질을 올리는 플라이휠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해시는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플라이휠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익 구조인데요. 저희의 수익 구조는 단계적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인프라까지 갑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이벤트 광고입니다. 해시는 지금 여기서 뭐가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앱이기에 광고가 곧 사용자가 찾던 정보가 됩니다. 광고 거부감이 가장 낮은 구조예요. 그렇기에 첫 타겟은 지자체 지역 행사입니다. 한국 지자체는 매년 수만 건의 행사를 여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젠지 세대에 닿을 방법이 없습니다. SNS 광고로는 닿지 않고 포스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김선태 홍보맨 같은 유튜버가 이 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이유고 저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지역에 지금 있는 사용자에게 직접 보여주니까요. 여기에 콘서트나 페스티벌의 공식 실시간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면 행사에 가는 수만 명이 앱을 깔고 매출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 사용자 획득과 매출이 같은 채널에서 발생하는 구조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B2B 오프라인 컨텍스트 데이터인데요. 1단계에서 쌓은 데이터를 API로 판매합니다. 야놀자가 이번 주말 해운대에 누가 얼마나 몰릴지를 묻고 상권 분석 회사가 이 거리에 어떤 인구가 얼마나 몰려있는지를 묻고 부동산 플랫폼이 이 지역의 실시간 활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한 번 만든 데이터를 여러 고객이 쿼리하는 구조, 여기서 저희는 높은 마진을 발생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피지컬 AI 인프라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의 실시간 상황인식 레이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플레우스 같은 SDB 플랫폼에 SDK 형태로 공급하는 그림이에요. 자율주행 차가 이 교차로에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리고 있나를 판단해야 할 때 해시가 그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광고도 API도 아닌 플랫폼 인프라 자체로서의 수익이 여기서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후 1년 정도 되었고 현재 클로즈 베타로 50명 정도의 유저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앱스토어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한 건 등록, 2건 출원으로 총 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AWS와 스마일샤크 MSP 계약을 체결하여 5,000불 크레딧을 받아 서버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출시 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바이럴을 하여서 MAU 10,000명을 올해 내로 성사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천고등학교 출신이고 금천고등학교에서 저희 셋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했었습니다. 그 세 명이서 개발하고 저는 주로 개발을 하고 기획이랑 마케팅을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모이게 되고 저는 이제 그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외주 개발도 하고 솔루션 같은 거 개발해서 납품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지금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획과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디자인 같은 기타적인 일들을 맡고 있고 노혜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앉아 있는 저 친구는 이제 마케팅을 맡고 있는 이제 임혜주라고 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수백만 대의 차량으로 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FSD를 만든 것처럼 저희는 해시를 시작으로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 리얼월드 모델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구글이 온라인 세계를 구조화했고 테슬라는 도로를 구조화했습니다. 저희는 해시를 시작으로 현실 세계를 구조화하고 그 안에서 모두에게 자신만의 오프라인 경험을 찾아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